각이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네. 1월 달 지나 2월 달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루 좋다, 하루 나쁘다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은 시장들이 앞으로도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자, 한국은 그랬고 오늘 중국은 어땠는지 우리 권시유 증시 계량기와 함께 중국 시장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시유?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국 시장은 한국처럼 좀 빠졌나요? 예, 중국은 오늘 한국보다 더 많이 빠졌다가 조금 회복하면서 끝났다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결론은 그러면 우리보다 덜 빠졌다는 얘기인가요? 지수만 봐서는, 액면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잘 나가다가 장 막판에 급락해서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기술적 반등을 기대했는데 오늘도 좀 사실 흐름이 좋지는 못했고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지수 말씀드리면은 상해종합지수 오늘 0.44% 하락, 그리고 기술주 위주의 심천성분지수는 좀 더 하락해서 0.84%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왜 하락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많았는데 가장 그래도 좀 납득이 됐던 부분은 다다음 주면은 춘절 연휴 시작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개인들이. 그래서 주식도 좀 매도하고 펀드도 좀 환매하고 이런 물량들이 집중되면서 하락을 불러왔다라고 보는 게 제일 타당할 것 같고요. 그럼 개인들이 많이 팔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오늘도 개인들이 주로 매매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낙폭이 컸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양시장 합해서 한 1.2조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었고요. 사실 장중에 오전장, 이제 중국은 또 오전이랑 오후 나눠져 있으니까 오전장에는 지수가 2%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오늘 이거 또 이런 날인가 싶었는데 다행히 오후 들어가지고 이제 회복을 많이 하면서 끝나긴 했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순매수 동향을 보면은 하락을 해도 계속 사고 또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올라오면 또 올라온 대로 계속 사고 꾸준하게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요즘 한국 시장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르네. 일단 중국 시장을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금리랑 이제 확진자 수 동향 말씀드리면은 RP 7일물 오늘 17조 원 만기였는데 17조 원 그대로 롤오버.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투입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춘절 보통은 특수 생각하고서 인민은행에서 돈을 풀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돈을 안 풀었기 때문에 이거 또 금리 또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시중금리, 15금리는 크게 움직임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에 대한 불안감은 조금 접어둬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15금리가 그 리보금리의 앞에 자가 상하이 자가 맞아요? 맞습니다. 확인해봤는데요. 상하이의 S 맞고요. 상하이 금리, 상하이 은행 간 금리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은행 간에 이제 주고받는 금리. 리보는 저쪽 영국에서 은행 간 주고받는 금리고, 맞습니다. 15는, 그러니까 15금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콜금리 다음으로 어떤 지표물이 되는 그런 금리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수도 17명으로 많진 않았는데, 그 중에서 2명이 상해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다음 주 춘절 앞두고 또 확진자에 대한 부분은 살짝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민은행이 돈을 안 풀고 있는 거는 혹시 춘절 지나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은 그때 좀 시장이 나빠지는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비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춘절 끝나면은 바로 3월 5일에 중국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인 양회가 시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책 관련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라고. 어디에 더 방점을 찍을까요? 중국 당국이? 중국 14차 5개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키워드가 나왔던 부분에서는 기술을 국산화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조금 더 선도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 이제 가장 큰 거는 이 두 가지로 지금은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SK증권에서 레포트 나온 게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반도체 상장사 72개사가 작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72개가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이라는 거죠? 중국에서는? 주요 기업들 72개 중에서 38개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그 실적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숫자를 발표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 수요가 줄지 않을까라고 싶어가지고 그 반도체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안 했었는데 모바일이나 서버, 가전 이런 것들 수요가 작년에 폭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좋았겠지. 그거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실적이 좋았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관련된 섹터는 주가는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허. 앞으로도 좀 계속 관심을 둘 생각이고요. 반도체 섹터가 별로 안 좋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큰 심천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기업들도 많고 최근 금리 이슈에 좀 더 많이 휘둘렸던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막판에 이제 것 지수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 네. 올라오게 된 계기나 뭐 어떤 흐름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좀 금리 이슈 때문에 금리 관련돼서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는 성장주 위주로 하락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이 됐던 것들이 가장 큰 흐름인 것 같고요. 어디로 많이 주로 이제 오늘도 이제 반도체 기업들 장중에 급락했다가 외국인들 순매수나 저가 매수에 힘입어가지고 그게 플러스로 끝나는 기업들도 보일 정도로 급격한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를 그렇게 미국에서 찍어 눌러도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는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 네, 그래도 성장은 나올 수 있는 그래도 중국 당국의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양회를 앞두고 작용하고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백주들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좀 특징적인 게 그저께 말씀드렸던 귀주 마오타이 시총 480조짜리가 장중에 5% 넘게 이제 마감을 해서 시총 1위짜리가 5%나 올랐다고? 네, 그러면 얘네들 때문에 지수가 안 떨어진 거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 0.44% 하락이지만 하락 종목이 4배나 많았거든요. 네, 그런 것만 봐도 삼성전자처럼 얘네도 분위기는 안 좋다. 이렇게 그 대형주 하나 올라가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전자로 다른 주식들 거의 대부분 빠졌는데 지수는 안 빠진 이거하고는 비슷한 흐름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이 드디어 삼성전자가 삐까삐까하는 정도 수준. 네, 500조를 아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했을 거고요. 참 많이 틀려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삼성전자가 이제 500조를 돌파한 상황인데 저기는 자기네 국민들만 상대해서 시가총액 500조. 참 많이 다릅니다, 진짜. 마셔보고 싶은 술이 됐습니다. 나중에 여기 하나 딱 박아놓죠, 뭐. 조금 더 벌어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준비한 기업은 비아디입니다. 네. 그 중국 최대의 전기차 회사고요. 네. 현재 247위안, 그래서 한 42,000원 정도 원화 기준으로 한 주당 가격을 하고 있고. 워렌 버핏에서 유명해진 회사죠. 맞습니다. 워렌 버핏이 예전에 2008년에 지분 투자해서 아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이제 작년에 전 세계 전기차 판매된 게 300만 대인데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중국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테슬라도 중국을 무시할 수 없고 중국이 되게 중요한 시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테슬라도 사실 대수로는 결국은 이제 올해도 좀 그랬습니다만 내년에는 확연하게 중국 상하이 공장 돌아가고 이렇다면 중국 시장이 역시나 최대의 시장일 테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현재까지 판매도 중국이 제일 많이 판매가 됐고, 그리고 2025년까지 중국이 이제 전체 자동차 판매 중에서 2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이 숫자가 보통 1년에 한 2,500만 대 정도 중국이 자동차를 판매를 하는데, 그 중에 5분의 1인 500만 대니까 현재 글로벌 전체에서 소화되고 있는 전기차보다도 더 많은 숫자를 중국이 매년 소화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선언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비아디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도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판매량 기준으로는 비아디가 이제 제일 많이 판매가 됐고요. 비아디 자동차가 여러 대가 있다 보니까 그 전기차 브랜드를 모두 합했을 때는 작년 기준으로는 비아디가 제일 많이 판매를 했고, 몇 대 정도 팔았을까요? 작년에 한 28,000대 정도고요. 시장 전체 비율 한 15% 정도 차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3 그 단일 모델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모델 3 이것만 봐서는 작년에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판매된 단일 모델 1위는 테슬라, 모델 3가 중국에서 1등을 했고, 맞습니다. 총 판매 대수는 그럼 비아디가 1등인가요? 그렇습니다. 비아디가 이제 여러 모델, 한부터 당, 송,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다 합했을 때 기준으로는 비아디가 제일 많이 팔았다. 나라 이름으로 차 이름을 만드는구나. 그렇습니다. 왕조 이름으로. 좀 특이한 회사. 네,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회사들이 니오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니오, 엑스펑, 그리고 리오토, 요 세 개 회사가 신생 자동차, 전기차 회사고요. 시가총액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네, 지금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 월마다 이제 판매 대수가 공개가 되는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나 비아디에 비해서는 매출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특히 니오 같은 경우는 비아디에 육박하는 시총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더 많이 쳐주는 게 아닌가. 여기도 사실 약간 전기자동차에 대한 버블이 상당하네요. 사실은 테슬라와 제2의 테슬라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거는 차츰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네. 얘네는 배터리를 주로 LFP를 쓰는 거죠. 인산철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렇습니다. 네, 잘 터지지 않는 배터리. 예, 그렇지만 좀 성능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장착을 해야지 그만큼의 성능을 그렇지. 낼 수 있는. 거리는 안 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네, 에너지 덴시티가 떨어지니까. 네. 네. 비아디가 더욱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도 만들지만 배터리도 직접 만들어가지고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예전에는 테슬라보다는 조금 좀 되게 떨어지는 모델로서 많이 이제 취급을 받았었는데 작년에 한이라는 모델로 대박을 쳤고요. 네. 그 한이라는 모델 안에 그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자기네들 직접 만든 그 배터리를 장착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배터리를 이용을 하면은 한 번 충전하면은 600km 정도를 운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블레이드가 이렇게 그 LFP 하나하나의 셀들을 얇게 채쳐서 쫙 붙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채쳐서 붙이는데 말씀하신 걸 제가 이제 사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셀 투 팩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보통 셀을 모듈로 만들고 모듈을 붙여서 팩으로 만드는데 얘는 그거 모듈 없이 주르륵 붙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LFP니까 가능한 거야. 뭐냐면 LFP는 안 터지니까 충격을 받아도 NCM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나중에 또 우리 또 자동차 특집 나갈 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다가 뭐 이렇게 뭐가 툭 부딪혀. 그래서 이 팩이 찌그러져. 그러면 찌그러져가지고 그 안에서 양극, 음극이 붙어버리고 그냥 바로 폭발을 해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모델 S 같은 경우는 밑에를 텅스텐으로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LFP는 안 터지죠. 그러니까 애플이 LFP를 하겠다는 거야. 이 제조자 배상 책임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측면에서 얘네가 상당히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관심이 가는 기업인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안전한 대신에 많이 넣어야지 출력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칼날로 이렇게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장착을 하면서 극복을 하는 모습이라서 그래서 600km면 상당하네요. 자,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현재 중국 100대 기업에 속하는 기업이고요. 시가총액 원화로 76조 원입니다. 현대차보다 더 비싼데. 네. 영업이익 얼마나 나오죠? 영업이익 매출 160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0조 원 정도이고요. 1조 아니에요? 10조예요?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예,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10조의 시가총액 76조면은 7.6배인데? 1조 원입니다. 1조 원이죠? 네네. 네, 그래. 그런 것 같았어. 네. 그러면은 이제 76배네. 굉장히 비싸네. 네. 요 부분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밸류가 그렇게 싸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서. 네네. 아마 1조가 맞을 거예요. 10조 이렇게 두 자릿수로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중국 시장 흐름과 그리고 특징 기업 비아디. 비아디는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과연 한국의 배터리 업체하고는 협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관심 가는 대목이기도 하죠. 자,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증시 계량기 권씨 육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각산주시입니다. 네. 저는 이제 빨간 넥타이 안 차고 와야 될 것 같아. 오히려 빨간 넥타이 오늘 혹시나 하고 좀 기원하는 심정으로 빨간 넥타이 메고 왔는데 시장 빠져버렸습니다. 반대로 가네요. 네, 요즘 파란 넥타이 부탁드릴게요. 네, 파란 넥타이 한번 내일 차고 오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근데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힘겨워했는데 특별히 이제 대형주들이 워낙 연초에 세게 갔던 것이 조금 되돌림하는 흐름이고요. 네. 저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이 많이 났던 기업들은 현금화 조금 더 시켰고 그 다음에 조금 현금성 바닥에 쫙쫙 기고 있는 그런 기업은 조금 더 편입 비중을 조금 늘리는 리밸런싱을 좀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은 워낙 현금이 많이 줄어 있었기 때문에 현금을 조금 늘리면서 그 다음에 덜 오른 주식으로 이동하는 그런 식의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수익이 좀 난 종목들은 좀 매도를 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리고 있고, 그리고 사고 싶은 종목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락을 해서 손이 근질근질 했는데 조금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네, 본인도 손이 근질근질 하실 때가 있나요? 손 근질근질했죠. 얌전하시기만 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근질근질 할 때도 있으시구나. 자, 그러면 손이 근질근질 할 때는 자, 그 멸치를 좋아하세요? 소고기 버섯을 좋아하세요? 소고기요. 소고기 버섯. 자, 이거 우리 이번에 유료 광고 스폰 들어왔던
순간입니다. 이거 네, 감사합니다. 이거 와이프한테 맡기지 마시고 네. 본인이 이번 주말에는 직접 가셔서 제가 요리사가 요리를 하면 돼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간만 하면 돼. 이거 넣고 500ml당 한 개씩 넣으면 기가 막힌 육수 베이스가 나와요. 이거는 요리 잘하는 분도 굉장히 편하고 맛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국물 내려면 막 멸치고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넣어야 되거든. 근데 간단해요. 너무 편하고 맛도 좋고 천연 재료니까 와이프한테 사랑받는 남편 되시기를 한번 여기 빌겠습니다. 보니까 QR코드로 요리 동영상 보기도 있네요. 아, 네. 그럼 뭐 레시피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건가 보네요. 확실히 요즘 젊은 애들은 저런 것도 할 줄 아는구나. 난 네. 저게 뭐냐 이랬는데 확실히 다릅니다. 네. 대단하십네요. 네. 네. 오늘 증시 말씀드릴까요? 예. 오늘 금요일인 줄 알았습니다.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코스피가 1.35% 빠졌고요. 예. 코스닥은 0.6% 하락을 했는데요. 네.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좀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네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역시 양시장 매수를 했고요. 코스피에서는 2조 4천억, 코스닥에서는 2천억 매수를 했습니다.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6,4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1,000억 매도했고요. 예. 기관은 코스피에서 1조 8천억 매도했고요. 많이 팔았다. 코스닥에서 870억 매도를 했습니다. 예. 기관이 또 다시 이렇게 파네요. 안 파는 듯 싶더니. 밉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많이 빠지는 거죠? 네. 삼성전자도 장중에 뭐 2% 가까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 많이 빠졌어요. 자동차도 힘을 못 쓰대. 네. 야,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시장은 이 기정사실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점점 그런 뉴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많이 올랐지만 네. 그래도 오늘 아침에 또 한번 CNBC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애플과 현대차 그룹의 계약이 머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침에 굉장히 핫했거든요. 시작부터. 방구 많이 끼면 그 다음 뭐 나옵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네. 진짜 덩어리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뉴스 계속 나오면 네. 죄송합니다. 지금 육수 주문하시려고 하시던 분들이 싹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좀 일이 더러워요, 얘가. 네. 근데 어쨌든, 이거 곧 뉴스가 뭐 나올 것 같은데, 근데도, 반응을 안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네. 한번 고민을 해보면, 지금 분위기는 기아차하고 갈 것 같죠? 네. 기아차가 그러면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물론 조지아 공장만 그런다고 해도, 만약에 대수가 처음에는 10만 대에서 뭐 20만 대 이렇게 되니까 뭐 그거야 뭐 전체 대수에서 얼마 안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점점 많아질 때 과연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투자할 때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 애플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죠. 근데 뭐 근데 그래도 될 것 그냥 같아요. 만약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정말로 발표가 됐을 때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투자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무리 봐도 대안은 별로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시장이 하락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지는 가운데 자동차주들은 그래도 상위권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 네, 특히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8%, 현대위아 5.7%, 네. 현대모비스도 3%, 현대글로비스가 5.4% 네.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아이오닉 5가 이제 곧 공개가 되잖아요. 나옵니다. 원래 2월 2일에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유럽 현지 사정 때문에 한 2주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네. eGMP 전기차 플랫폼을 탑재한 첫 번째 전기차가 될 것 같고요. 네. 외관은 사실 투싼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내부는 굉장히 넓다고 하죠. 그죠. 껍데기는 중형차, 속에는 대형차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엔진, 변속기, 연료 탱크가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최대 550km까지 주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AR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예정이고 반자율주행 기능도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양산 전기차 최초로 800V 충전 시스템을 갖춰서 엄청 빨리 된다는 얘기네, 충전이. 그렇죠. 그래서 초고속 급속 충전기를 사용한다면 18분 내에 80%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5분 충전만으로도 100km는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3월에 유럽부터 그다음에 4월에 국내, 하반기에는 이제 북미로 점차적으로 이제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네. 테슬라의 대항마가 과연 될 수 있을까?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유럽에서 많이 팔리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유럽이 엄청나게 드라이브 걸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서 잘 팔리면 이게 지금 한국이 자동차 시장에서 사실은 현장에 있거나 잘 아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만 하시겠지만 타도 일본의 첫 번째 선봉장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이지. 그러니까 아직도 다들은 다른데 뭐가 차이냐? 핵심의 차이는 뭐냐?
얘네는 플랫폼에서 나온 거고 네. 다른 거는 그냥 기존 라인에 갖다 끼워 넣은 거고 그럼 이건 뭐냐면 이제 단가나 이런 것들이 그 2차 전지 가격만 떨어뜨리면 쑥쑥쑥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하게 위 껍데기만 바꾸면 하나는 트럭을 만들었다, 하나는 승용차를 만들었다가 소형차를 만들었다, 대형차를 만들었다, 자율자재로 만들 수 있어요. 확장성이 굉장히 크죠. 그죠. 네. 네. 이 현대차 그룹은 이제 아이오닉 외에도 이제 기아차의 CV, 이건 프로젝트명이고요. 제네시스의 JW, EG80, 그다음에 미스트라 EV, 요거는 이제 중국 전용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 계기로 우리가 1번을 넘겨서 이제 1번을 우리가 감싸 안는 정도. 아유, 동생 많이 힘들었지? 잠시 형 노릇하더니 힘들었지? 5천년 역사에 우리가 항상 너희들이 형이었으니까 잘 대해줄게. 뭐 이런 상황으로 좀 바뀌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차량 쪽 뉴스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다 얘기 한창 많이 듣다가 지금 조금 잠잠해졌는데 GM에서 반도체가 부족해서 공장을 폐쇄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캔자스, 캐나다의 온타리오, 멕시코의 산 루이스 포토시 공장을 폐쇄할 예정이고요. 한국 부평 공장도 가동률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결정으로 이제 GM은 올해 생산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반도체 공급이 매우 유동적이지만 이제 그래도 풀사이즈 트럭, SUV, 콜벳 등 수요가 많은 차량 생산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GM은 지난달에도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에 충격을 절감하고 있다라고 밝혔었는데 이제 폭스바겐이랑 포드도 반도체 부족 때문에 감산에 이미 나선 상태고요. 차량 반도체 부족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야, 미국 보면 정말 트럭 많이 타고 다녀. 그쵸. 트럭이 상위권이에요. 휩쓸어. 우리하고 전혀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 사는 것보다는 단독주택에 사는 비중이 더 많아서 뭐 짐도 싣고 무슨 여러 가지 큰 기구도 싣고 그리고 일단 큰 차 보는 걸 성향 자체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 저런 거 갖고 오면은 등치 커가지고 그죠? 무섭지 옆에 운전하면. 네, 주차하기 불편하죠. 그렇지, 우리나라. 불편하고. 네, 그리고 오늘 업종 상승률 중에 제일 꼴찌했던 업종이 어딜까요? 저는 뭐 거의 다 팔아서 뭐 마음은 깔끔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싹 팔았어. 예전에 애시당초 팔았기 때문에 건설이었습니다. 네, 마이너스 2.64%를 기록을 했고요. 호재 발표했었는데. 네, 오늘 정부에서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했고요. 내용 보니까 사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그 35만 원 뭐 이런 식이 떠니까 상당히 좋은 뉴스였었는데. 네, 그렇죠. 그 2025년까지 전국에 주택 83만 호 공급, 서울에는 32만 호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공공주도로 기존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는 한 13년 정도 사업기간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5년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획대로만 되면은 정말 공급이 빨리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정적인 의견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 정비구역 대상 사업은 용적률을 높이고 기부 체납을 줄여서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가 저개발된 우수입지를 발굴을 해서 LH나 SH한테 사업 제안을 만약에 한다면 이 해당 지역을 예정기구로 지정을 하고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예정지구는 이제 1년 내에 토지주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사업이 확정이 되고요. 토지 수용과 인허가를 거쳐서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느껴지네요. 이 지으려고 진짜 빨리 지으려고 하는 게 좀 많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굉장히 호재죠. 호재 뉴스가 터졌는데 역시나 어떻게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가 또다시 적용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항상 호재는 그 호재가 터지기 직전까지가 주가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터지고 나서는 이제 제로 소멸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각도 TV 분들은 이제 완전히 다 알고 계실 거야. 뉴스 났네, 끝났네, 뭐 이런 개념. 이 머리에 고정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뉴스 같은데요. 이제 빅히트와 네이버가 얼마 전에 연합을 했잖아요. 근데 글로벌 3대 음반 제작사인 유니버셜 뮤직 그룹과도 연합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우리 세대 입장에서는 대단한 일이야. 그렇죠. 진짜 우리 세대 입장에서는 우리는 빌보드 근처만 가도 막 정말 막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갖고 노는 분위기네요. 이야, 진짜
네, 대단하십니다. 좋겠는데. 대단하십니다, 네. 진짜.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유니버셜 그 뮤직 그룹에 소속된 가수들이 빅히트와 네이버의 통합 팬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대거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유니버셜에는 어떤 가수들이 있냐? 네. 마룬 5, 테일러 스위프트, 머라이어 캐리, 제이지, 리안나, 글로벌 팝 가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나 한 명 안에 머라이어 캐리. 마룬 5 모르세요? 마룬 5는 남자야 여자야? 이름만 많이 들어봤는데. 마룬 5는 남자입니다. 그룹이에요? 네, 그룹이죠. 아, 네. 5명. 노래 들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아, 네. 네,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너무 많아요. 네. 주식 공부만 하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겠네. 네. 네. 네, 그리고 네이버가 얼마 전에 빅히트 자회사 BNX에다가 지분 투자를 했죠. 그래서 49%를 취득을 했는데 BNX는 이제 위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이 공동으로 이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네이버가 원래 갖고 있던 브이라이브 플랫폼하고 이제 BNX의 위버스를 이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BNX와 유니버설은 미국의 합작법인을 설립할 것으로 아마 추정이 됩니다. 네. 네. 작년 위버스로 유통한 BTS 온라인 콘서트는 191개국에 100만 명이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티켓 판매액만 49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이거는 이제 BTS 한 그룹만의 네. 수치고요. 여러 가수들이 이제 또 포진을 하고 그렇죠. 또 외국 가수들도 이렇게 들어오고 아마 유니버셜 그룹이 끝이 아닐 거예요. 네. 제2의 제3의 새로운 유니버셜 그룹이 또 참여를 할 거고 그러면 규모가 훨씬 더 커지겠네요.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하는 거고 이게 한국의 미래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 예. 굉장히 창의적인 시도인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제조업인 거지. 그렇죠. 서비스 제조업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 네. 물건은 안 만들지만 하여튼 뭔가 만드는 서비스 제조업. 이게 우리나라의 살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CJ 대한통운이 500개 고객사한테 이달 1일부터 택배 단가를 인상한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어제 뉴스라서 어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네. 하루 늦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적자 고객사를 대상으로 운임비를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전반적인 택배비 인상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난달 고객사에 공문을 보냈었는데요. 최저시급 인상, 물가 상승, 분류 전담 인력 투입 등의 다양한 이제 경영 부담 때문에 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번 단가 인상 통보를 받은 곳은 전체 고객사가 8만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50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단가는 100원에서 600원 정도 수준 인상할 예정이고요. 네. 예, 너무 오랫동안 눌려 있었잖아요. 사실 네, 택배비가. 네, 네. 지금도 제휴된 곳은 뭐 2,5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인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통운도 어저께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9%대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키네마스터라는 앱 아시나요? 잘 몰라요. 네, 유튜브를 편집하는 전용 앱인데요. 그 2020년에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다운로드를 기록한 국내 퍼블리셔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만든 네, 회사예요? 국내 퍼블리셔. 네, 국내 기업입니다. 대단하네요. 상장사고요, 키네마스터는. 네, 모바일 데이터 분석 업체인 앱 애니가 매년 전 세계 상위 52위까지 모바일 앱 퍼블리셔를 발표를 하는데요. 각 나라의 모바일 앱 시장에 기여한 퍼블리셔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레벨업 상위 퍼블리셔를 선정을 했는데요. 1위는 네이버, 2위는 삼성, 네. 키네마스터는 5위를 했고요. 엄청나네요. 카카오는 8위였습니다. 띠용. 네. 네, 키네마스터는 이제 하루에 720만 명이 사용하는 유튜브 영상 편집 어플입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사실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는데요. 매각을 추진하겠다라는 뉴스도 나왔어요. 예. 매각 주관사를 이미 선정을 해서 기업 매각에 나선다는 소식인데요. 어저께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갔다가 7%에 마감을 했고요. 예. 오늘은 11%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예, 보도에 따르면 틱톡,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이 인수 태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유튜브를 편집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저는 이제 편집이라는 거에 편자도 모르니까 네. 피업자도 몰라가지고 잘 몰라. 근데 좀 반성하네요. 네. 부지런해야 되는데 부지런하는데 회사 이름도 조차 몰랐다는 건 정말 야, 아직도 하수다 이런 느낌 드네.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제대로 주식 투자를 할 줄 알겠어.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네.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무섭게 올랐던 업체입니다. 네. 지금도 사실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라서 시가총액이 4천억 원대인데요. 네. 글로벌 기업들이 태핑을 해서 그런지 이 매각 예상 가격이 최소 5천억에서 1조까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뭐 건드렸다면 이 외국 기업들이 큰 애들이 건드리면 무조건 1조. 네, 바로 그렇죠. 유니콘 그냥 뿔 달려버려. 예, 페이스북도 뭐 기업 인수하면 그냥 조 단위로 사버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본격적인 입찰은 3월 달부터 추진이 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 중에 하나가 우주산업 관련된 업종인데요. 네. 한국항공우주가 우주시장 개척을 위한 태스크포스 출범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만 13% 상승을 했습니다. 우주 시장은 약 500조 원 정도 시장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포함해서 여러 글로벌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죠. 네. 네, 한국항공우주 관계자에 따르면 25년간 국내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와 기술을 확보했다. 한국항공우주를 중심으로 밸류체인을 완성해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 TF팀을 구성을 했는데 회사 내 핵심 인력들을 전부 다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심혈을 굉장히 기울이고 있고요. 네. 오늘 관련 종목들 중에는 AP위성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한국항공우주는 13%, 세트레가이 9%,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 5%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저께 금융위에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5월 2일까지는 이제 금지가 계속 되고 있는데 깐소새우. 네, 까주세요 사야죠. 깐소새우. 네. 근데 아직 안 먹었어요. 네. FTSE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 스톡 익스체인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글로벌 지수 산정 업체잖아요. MSCI를 비롯해서 네. 투톱인데요. 네. 공매도 금지를 지속하면 선진국 지수에서 제외하겠다라고 금융위에 통보를 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같은 이 통보가 어제 금융위 결정에 상당한 큰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걸로 5월 보입니다. 달로 이제 끝내고 이제 제한적으로 코스피 200 종목은 공매도 다시 하겠다. 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 FTSE의 입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정말 제가 이제 좀 너무 유명해져서 함부로 말을 못 하는데 저 혼자 있으면 이렇게 막 파차름 막 팍팍 터트려 주는 건데 참 네. 파차름아.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걸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게요. 네. 2009년부터 한국이 FTSE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패시브 펀드들이 지금 한국 증시로 이 덕에 유입을 한 것도 분명히 있고요. 네. 만약에 이 선진국 지수에서 제외가 된다면 그렇지. 많은 수요가 이탈을 할 수 있겠죠. 그건 그렇죠. 예, 그래서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FTSE는 정부 규제와 관련해서 21개 항목에 대해서 각국 증시를 선진국, 선진신흥국, 신흥국, 프론티어로 분류를 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평가하는 항목 중 하나가 공매도 허용 여부입니다. 그렇죠. 예, FTSE 입장에서는 이 공매도 허용 여부를 하나의 기준으로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만 잣대를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칼자루 잡고 있는 놈들, 그다음 또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칼자루 잡은 놈들이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잘하면 되지 뭐. 네, 더 잘하면. 그렇죠. 우리가 더 잘하면 됩니다. 일단 뭐 장기적인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 거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외국인들에게 있었던 한국 주식들을 계속 뺏어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가격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아주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 과정이 꼭 나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에 그렇죠. 물론 이제 IMF 때 얼마 수십조 가지고 사가지고 지금 수백조 됐으니 10배 이상 먹었으니 배 아프기도 하지만 뭐 우리가 그때는 금융이 약했으니까 그러고 이제 이번에 잘 잡아서 우리 나름의 금융의 그런 궤를 잘 만들면 네, 저런 것도 다 이기고 뚫고 나가지 않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작년부터 그런 측면에서 아주 큰 틀의 기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는 저가의 외국인한테 주식을 개인이 넘겨줬고 고가에 넘겨받았다면 네. 이제는 작년부터는 좀 반대로 저가에 움직이는, 받았지 이번엔 네. 저가에 받았어요. 이번엔 저가에 갖고 왔죠. 네네 계속 받고 있지 그리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가에 넘기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고가에 네. 고가 좀 가자. 네 고가 좀 갑시다. 네. 네. 예. 여기서 지금까지도 많이 갔는데 네. 더 고가로 그리고 가야죠. 이제 시장은 뭐 사실은 올해 오기 전에 올해는 박스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거 예측하지 마시고 결대로 가자 결대로. 근데 올해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박스권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시세 보고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시세 보고 움직이면 늦고 물 먹고 이런 게 반복되니까 그래서 자기 기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의 투자 원칙을 정해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계속해서 저렴한 주식을 사는 건 별일 없다. 네, 그 비싼 주식을 사면 그만큼 모험을 가지고 가시는 거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고수는 안 떨어질 주식을 잘 사는 게 고수다. 위쪽으로는 공간이 있지만 밑으로는 공간이 별로 없는 이런 주식을 셀렉하는 게 고수라는 거 또 한번 같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은 기분 좋은 금요일인데 네. 또 증시 측면에서는 좀 무서운 금요일입니다. 저는 항상 금요일이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월요일 블랙 먼데이는 월요일이잖아. 뭐 그때는 그랬지만 네. 요즘 몇 주 연속 계속 금요일마다 금요일. 빠져가지고 예. 참 이상합니다. 미국 시장이 좋아도 금요일이면 한국 시장이 빠지더라고요.
네. 내일은 좀 오르길 바라면서 여기서 네.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